이것은 제 연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임이 분명합니다. 마야 문명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데 있어 정말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고고학자들은 마야 피라미드 아래에서 진화론을 거스르는 DNA를 가진 세구의 시신이 들어있는 밀봉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수학적 코드, 천문학적 데이터, 그리고 전파 주파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외딴 마을에서 같은 변형된 DNA를 가진 그들의 후손들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태양 활동이 정점에 달하면서 고대의 유전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흑요석처럼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던 비밀을 깨뜨립니다. 기술자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정글 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평소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도로였을지도 모르고 집터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레이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 땅속에 빈 공간이 있었다. 완벽한 원형의 지름은 정확히 7m였다. 2000년이나 된 고대 피라미드 아래 12m 깊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자연의 섭리는 이렇지 않다. 물은 불규칙한 무늬를 만들고 지지는 돌에 불규칙한 균열을 남긴다. 하지만 이 원은 완벽했다. 이건 수학이었어. 이건 계획이었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팀은 굴착 명령을 받았고 모든 지층을 뚫고 지나가는데 3주가 걸렸어. 석회암과 점토층을 뚫고 지나갔지.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항하는 두꺼운 뿌리를 헤쳐나갔다. 9m쯤 내려가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흙이 푸른 점토로 변해 있었다. 이 점토는 이 지역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푸른 점토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방을 만든 사람은 무언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무언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점토층 아래에서 그들은 돌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마야식 벽돌처럼 모르타르로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도 틈에 끼울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박힌 거대한 검은 현무암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시멘트도 접착제도 없었고 페루나 이집트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석조물이었는데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서 발견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덩이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첩도 손잡이도 잡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문은 어떤 종류의 수지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험해보니 소나무 수액에 고무와 유황을 섞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고대 콘크리트와 비슷하지만 훨씬 단단했습니다. 문에 새겨진 조각들은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야인들이 조각하기를 좋아했던 화려한 얼굴이나 제규어 조각상이 아니었다. 대신 기하학적 무늬, 나선형 점 선들이 있었다. 종교 예술이라기보다는 컴퓨터 회로 기판처럼 보였다. 수석 고고학자는 자신의 노트에 나침반이 돌 근처에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문 자체가 자성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방패였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톱으로 잘라내야 했다. 마침내 톱날이 뚫고 들어갔을 때 쉬익하는 소리가 났다. 압축 공기가 방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공기는 수천 년 동안 안에 갇혀 있었다. 밀폐가 완벽했던 것이다. 그들이 카메라를 안으로 밀어넣자 지휘 텐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휩싸였다. 그들이 본 것은 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세 사람의 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방 안의 벽은 이상한 물질로 덮여 있었다. 마치 검은 유리 같았다.
나중에 조사팀은 그것이 녹인 흑요석을 벽에 뿌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표면이 만들어졌다. 방 전체가 어두운 수정 내부처럼 보였다. 방 중앙에는 높은 단상 위에 세 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뼈 무더기가 아니었다. 실제 시신이었다. 밀폐된 방 안의 건조하고 무균적인 환경이 그들을 자연적으로 미라처럼 만들어 놓았다. 피부는 말라붙었지만 썩지는 않았다. 그들은 마치 끝없는 회의를 하는 듯 서로 마주보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시신들은 먼지로 변해버린 천으로 덮여 있었다. 누군가 그 천을 만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장신구들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옥과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있었고 이상한 광택이 나는 정체불명의 금속도 있었다. 그 금속이 무엇이든 간에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녹슬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팀은 장신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신들의 머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개골들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다. 각 두개골의 뒷부분은 정상보다 훨씬 길었다. 고대 문화권에서는 아기의 머리를 묶어 모양을 바꾸기도 했지만 이 두개골들은 달랐다. 눈구멍은 정상보다 컸고 턱선은 두껍고 강해 보였다. 이들은 머리가 기형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처럼 보였다. 마치 다른 종류의 생명체 같았다. 연구팀은 즉시 샘플을 채취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뼈 조각과 치아 에나멜을 채취했다. 심지어 바닥에 먼지까지 모았다. 모든 샘플은 멸균 용기에 담겼다. 샘플의 절반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최고 보안 연구소로, 나머지 절반은 미국의 한 대학으로 보냈다. 과학자들은 그저 또 다른 고고학적 발견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유기물은 대략 12,4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후기 플레아 시대, 즉 빙하기에 해당합니다. 마야 문명은 그로부터 9,000년 후에나 존재했고 올메 문명은 그로부터 8,000년 후에나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털메머드와 검치호랑이가 사냥을 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농경조차 없던 시절에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책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동굴에서 사는 단순한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자석문이 달린 밀폐된 유리방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전학적 시한폭탄 서열 X 473. 진짜 충격은 유전학자가 DNA 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컴퓨터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학자가 DNA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DNA가 너무 복잡해서 기계가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체를 식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DNA는 ACTG라는 4가지 기본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염기 서열들은 우리 몸이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눈을 만드는 방법, 음식을 소화하는 방법, 호흡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우리 DNA의 약 98%는 한때 정크, DNAI라고 불렸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남은 쓸모없는 물질, 즉 유전자 속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고 있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시신에서는 정크 DNA가 전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연구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체의 비염색체 영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 부분들은 무작위적이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이 피험자들 사이에서는 그 염기 서열이 완벽한 정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문이었죠. 즉, 앞뒤로 읽어도 같은 순서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이 염기 서열에 X473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석 유전학자는 평생 동안 수천 개의 고대 유전체 지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모두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허술하다. 자연은 늘 실수를 저지른다. 돌연변이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X473 염기 서열은 완벽했다. 세 개체 모두에서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분자까지 똑같다는 건 자연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DNA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처럼 보였다.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염기 서열을 분석하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염기쌍의 비율과 반복되는 패턴 사이의 거리가 피보나치 수열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금비이다. 이것은 우주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수학적 원리입니다. 나선 은에서도 허리케인에서도 해바라기 씨와 조개 껍데기에서도 발견됩니다. 빙하기 인류의 정크 DNA에서 이 원리가 완벽하게 코딩되어 있다는 사실은 마치 공룡뼈에 현대식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설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함에는 끔찍했습니다. 만약 이 DNA가 설계된 것이라면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때는 12공조년 전입니다. 인류는 돌을 깎아 창을 만들었고 불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DNA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연구팀은 뼈 자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산소 동위원소 수치는 이 사람들이 해수면과는 다른 기압의 지역에 살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산악지대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지구상에 알려진 어떤 지역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골밀도는 현대인보다 40%나 높았습니다. 골격이 강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는 높은 중력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특성이었습니다. 혹은 극한의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전사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에 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실에서는 DNA 샘플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자외선 주파수에 샘플을 노출시키자 DNA 자체가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심해 해파리나 특정 종류의 균류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영장류에서는, 특히 인간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누군가 왜 인간의 DNA를 빛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DNA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장 장치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사이비 과학에서는 DNA가 어떤 컴퓨터 칩보다도 정보를 더 잘 저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DNA 1g은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X473이라는 염기 서열이 눈 색깔이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일이었고 살아있는 조직에 저장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들은 그 데이터를 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화학적 염기쌍을 컴퓨터 언어처럼 0과 1로 이루어진 이징 코드로 변환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의미 없는 잡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잡음 속에는 수많은 숫자, 수학 상수금성에 공전주기,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와 달 사이의 정확한 거리 등을 나타내는 값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고 혈관 속에 천문학적 지식을 지닌 살아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시대에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2,400년 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지구가 가장 젊고 건조했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성이 빙에 충돌하고 홍수가 해안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당신의 도시도 당신의 책도 구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식을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남는 단 하나, 바로 생명 그 자체에 숨기겠죠. 당신은 그 비밀을 생존자들 살아있는 후손들의 유전자에 새겨 넣겠습니다. 이야기는 밀폐된 방에 갇힌 세구의 시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훌륭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유전자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X473 염기서열을 현대 인류 DNA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혈통은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낮은 확률로 일치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마치 희미한 메아리 같았습니다. 1473 염기서열의 흔적은 매우 특수하고 고립된 인구 집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칸쿤의 관광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유카탄 반도의 고지대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옛 방언을 사용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마을들입니다. 지형이 너무 험준하고 정글이 너무 울창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항상 이 마을 사람들이 남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억력으로 유명합니다. 노인들 중에는 수백 년에 걸친 구전 역사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결혼에 대한 문화적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들은 외부인과 절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팀이 파견되어 새로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원로들에게 정중하게 접근하여 지역 건강에 대한 의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와 채취한 신선한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서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유전자 혼합으로 인해 단편화되고 파괴되었지만 X473의 핵심 구조는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홍수 생존자들의 대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전달자였습니다. 원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민속 설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하늘이 무너졌을 때 내려온 별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가 빌려온 것이며 돌려받기 위해 순수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옛 숨결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원로는 90대였지만 60대처럼 보이는 분이었는데 연구원들에게 조상들이 몸 안에 짊어져야 할 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DNA라는 것을 몰랐지만 마치 거대한 태양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는 피 속의 노래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발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가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덮고 있는 보호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재생되었고 노화 속도도 일반 사람보다 느렸습니다.
늪속 기계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 특별한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생한 집단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었고 거대한 파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도시가 산산조각 나는 꿈도 꾸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유전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물의 경우 트라우마가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냄새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된 쥐는 훈련 없이도 그 냄새를 두려워하는 새끼를 낳습니다. 이 사람들은 1200년 전 세상의 종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정글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자기 이상 현상을 기억하시나요? 나침반을 빙빙 돌게 만든 자화된 문. 연구팀은 정글로 돌아가 수색 범위를 넓혔다. 처음 발견된 방에서 약 8km 떨어진 현지 주민들이 접근조차 꺼리는 늪지대 깊숙한 곳에서 레이저 스캔으로 두 번째 이상 현상을 포착했다. 이번에는 작은 방이 아니었다. 거대한 고리 모양이었다. 지름 91m에 달하는 완벽한 원형 구조물이 지하 15m 깊이에 묻혀 있었다. 연구팀은 시추공을 통해 시추 샘플을 채취했다. 그 결과 금속이 나왔는데 금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었다. 티타늄, 베나듐, 이리듐으로 이루어진 합금이었다. 이리듐은 지구에서는 극히 희귀하지만 소행성에서는 흔합니다. 이것은 우주시대의 금속이 석기시대에 땅속에 묻힌 것이었고 그 금속이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센서는 낮은 주파수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이 소리는 정확히 11분마다 한 번씩 맥동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주파수를 분석하기 위해 민감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음파를 디지털 패턴으로 변환했을 때 익숙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X473 시퀀스의 역순이었습니다. 늪속의 기계는 마을 사람들의 혈액 속 DNA가 수신하도록 설계된 신호를 송출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물쇠와 열쇠 시스템이었다. DNA가 열쇠였고 기계가 자물쇠였다. 상황은 이랬다. 인간들은 혈액 속에 숨겨진 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 근처 땅속에는 그 코드와 일치하는 주파수로 작동하는 거대한 고대 기계가 묻혀 있었다. 그 기계는 현재 대기 모드였다. 신호는 약했지만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태양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다. 지구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그 기계가 지구 지각을 통해 흐르는 자연적인 전류인 강황 전류로 작동된다고 생각했다. 지구의 변화와 태양 활동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계가 작동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신호가 충분히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그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별자리 지도와 움푹 파인 길. 첫 번째 방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푸른 돌로 만든 석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돌이 무슨 종류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청금석처럼 보였지만 훨씬 단단했습니다. 어떤 도구로도 흠집을 낼 수 없었습니다. 석판 표면에는 별자리 지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지도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별자리 지도는 수학축이나 금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달랐습니다. 밤하늘을 보여주었지만 별들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을 때 그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석판의 별들은 하늘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정확히 그 당시 중앙아메리카에서 본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대재앙이 닥치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던 시기, 젊은 두스듀스였습니다. 지도는 황소자리를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그 점토파는 플레테스 성단을 강조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성단을 서브서브라고 불렀고 이곳이 조상들의 고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토파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별이 아닌 별들 사이에 어두운 빈 공간과 연결하는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망원경은 이 영역을 잘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밀집된 분자 구름입니다. 그런데 점토판에는 이 영역에 하늘의 강 또는 빈길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이론 물리학자들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웜홀이라고 부릅니다. 그 석판들은 마치 시공간을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항로, 즉 우주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항해 지도처럼 보였다. 지도를 둘러싼 상형 문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들은 하늘강에서 내려오는 결투가면의 군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 존재들은 인간과는 확연히 달랐다. 키가 더 컸고 석판 안의 시신들처럼 길쭉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조각에는 그들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고대 예술가들은 그것을 빛의 씨앗으로 표현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선물을 주는 이야기에 매료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그것들이 옥수수나 농업 지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 증거가 나오면서 빛의 씨앗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식물을 준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전자를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우리 안에 정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이야기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어둠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가면의 군주들이 귀중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석판에는 군주들이 지구에 머물 수 없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는 그들에게 너무 무거웠고 공기는 너무 탁했으며 그들의 몸은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석판에 점토 그릇이라고 묘사된 것 안에 보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살아있는 저장 용기로 이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고대 외계인 이론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외계인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지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외계인이 우리에게 금을 캐거나 피라미드를 짓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동자로 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전금고처럼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르는 문명의 백업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을 우리의 DNA에 저장해두고 떠났습니다. 점토파는 예언처럼 보이는 것 혹은 단순한 일정표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맺었습니다. 그것은 13개의 박툰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끝나는 마야 달력 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석판에는 다른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각성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양 흑점이 번져나갈 때 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025년 과학자들은 우리가 태양 활동 극대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태양이 극도로 활발해지는 시기로 거대한 태양 플레어를 방출하고 강력한 자기 폭풍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양 활동 극대기가 기록상 가장 강력한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태양이 깨어나고 있고 태양이 깨어나면 다른 것들도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늪속 기계는 더욱 큰 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고온 마을의 후손들은 더욱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꿈이 더욱 생생하고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고 무언가가 쌓여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혈관 속의 압박감과 진동으로 묘사합니다. 최근 실험실 검사 결과는 과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연구팀은 X473 염기서열 샘플을 모의 태양 복사에 노출시켰습니다. 태양 활동 극대기와 유사한 조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염기서열이 풀리기 시작했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인체 생물학에서 볼 수 없었던 단백질들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단백질,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들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유익한지 위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DNA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태양이 특정한 활동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을 지닌 사람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변화 변혁 12공선년 전에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무언가가 마침내 활성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마존 챔버와 귀환의 아이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장 외딴 지역 깊숙한 곳에 어떤 공식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좌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그 좌표를 우회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수십 년 동안 이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위성 사진에는 나무 울창한 녹음 정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우연히 설치된 레이저 스캔 장비가 나무집 사이로 놀라운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지하 18m, 60피트 아래에 완벽한 기하학적 정사각형 구조물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팀은 고대 사원 유적이나 도자기 조각 정도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밀폐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7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신들은 해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대인과는 전혀 달랐다. 키가 더 컸고 두개골은 일반 사람의 머리보다 30%나 컸다. 현장 의료진이 조직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을 때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았다. 피부가 너무 질겼기 때문이다. 혈액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다이아몬드 날이 달린 드릴을 사용해야 했다. DNA 분석 결과는 마치 유전자 편집을 거친 것처럼 보였다. DNA는 깨끗했고 효율적이었으며 마치 전문가가 작성한 컴퓨터 코드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오딘기 없는 영역에는 빙하기 시대 인간의 생체 구조에 새겨진 실제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코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염기서열을 해독했을 때 그것은 신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신호, 즉 라디오 주파수였습니다. 그 방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거대한 늪아래 묻혀있던 곳에서 그들은 신호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버스만한 크기의 눈물방울 모양 기계였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리벳이나 용접 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 기계는 맥박 즉 심장 박동을 방출하고 있었고 그 주파수는 DNA의 이진 코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기계는 송신기였고 DNA는 수신기였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한 통치자나 사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술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 기계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유기적인 장치들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유적지 주변의 출입금지 구역에는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록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었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마침내 그들의 거주지에서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했을 때 연구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 동굴 속 잠자는 사람들과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후손이었습니다. 12000년 동안 그들은 이 코드를 전수하며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각성을 지켜왔다. 부족은 스스로를 귀환의 자손이라 불렀다. 그들의 구전 역사에 따르면 하늘의 신들이 돌아와 수확할 때까지 금속 씨앗을 지키기 위해 남겨졌다고 한다. 그들이 기계 근처에 살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기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기계가 완전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밀폐된 방 안의 천장에는 별자리 지도가 새겨져 있었다. 그 사진은 12500년 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황소자리 별자리의 어두운 통로를 향해 밝은 선이 뻗어 있었다. 마야인들이 집착했던 바로 그곳, 그들의 문명 전체가 밤하늘에서 추적했던 바로 그 영역이었다. 지금 태양은 활동의 절정에 달해 있다. 태양 폭풍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의 기계는 이에 반응하고 있다. 그 맥박은 점점 더 빠르고 강해지고 있다. 후손들은 매일 밤 강렬한 꿈을 꾼다. 그들은 몸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혈액 속에 압력이 쌓이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은 변형된 DNA 샘플을 태양 복사에 노출시켰다. 그 일련의 과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간 생물학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백질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미지의 화합물들, 기묘한 화학 반응들. DNA는 단순한 정보 저장소가 아니었다. 실행을 기다리는 프로그램이었고 작동을 기다리는 생물학적 스위치였다. 우리는 단지 고대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000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별자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가리킨다. 그리고 정글에 묻힌 기계들은 유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호탄이다. 정부는 두 지점의 좌표를 기밀로 분류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비밀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인류가 외계 종족의 저장 장치로 창조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이 밝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곧 그 답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클릭해주세요.